안녕하세요. 이상큐브2 채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도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 공식 참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인도 언론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 테자스 MK-1A로 도전할 것이라고 지난 21일에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조종사의 전투훈련과 대테러 작전에 사용하는 영국의 호크 훈련기와 이탈리아제 MB339CM을 대체하기 위해 전투훈련기 및 경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난달 공식 제안 일회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제안 일회서에 대한 회신 시한은 9월 22일로 정해져 있고 한국하이의 FA50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언론인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지난 21일에 인도의 힌도스탄 항공기가 테자스 MK-1A를 제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해 인도의 참여는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인도의 언론에 따르면 HAL 관계자는 테자스 MK-1A의 기체 단가 수출 가격은 30.9억 루피로 인도 공군용과는 다르게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언론은 테자스 MK-1A가 말레이시아의 수출에 성공하면 HAL의 항공기 설계 능력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셈이 되어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는 총 8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T-7A와 한국이 FA-50,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중국의 L-15B와 러시아의 YAK-230,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과 체코의 L-39NG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 프로그램에서 도입할 항공기에 FA-18D와 수호-230 MKM을 보완할 수 있는 전투 능력도 요구하고 있어 순수한 훈련기인 러시아와 이탈리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어서 한국의 FA-50과 중국과 파키스탄의 JF-17, 인도의 테자스 MK-1A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한국과 중국 및 파키스탄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공군의 RFP에 참여한다라는 움직임은 관측되고 있지 않지만 제안 의뢰서에 대한 회답 기한은 9월 22일이어서 이들 나라들이 정말로 참전할 생각이 있다면 슬슬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의 훈련기 도입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의 방위장비청은 지난 7월 19일에 항공자위대의 초등운영기인 T7과 중등운영기인 T4의 후계기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 제공에 나설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방위장비청이 발행한 문건에 따르면 항공자위대의 초등운영기 T7 후계기와 중등운영기 T4의 후계기 등 기체의 지상교육 시스템 도입 방법을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 업체를 모집해 후계기 도입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일본이 훈련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인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에 응하는 기업의 조건은 연습기 및 지상교육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의 실적을 가진 일본 기업이나 일본 내에서 연습기 및 지상교육 시스템의 수입 판매에 관한 권리를 가진 일본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의 항공기와 해외의 항공기 모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연히 미 공군이 도입한 T-7A 레드호크를 개발한 보잉이 일본 기업을 통해 정보 제공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일본의 T-7 훈련기 개발을 담당했던 스바루나 T-4 개발을 담당했던 가와사키 중공업이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덧붙이자면 이번 정보 제공 기업의 모집은 후속기의 취득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므로 도입 기종의 모집은 아닙니다. 즉 정보 제공에 응하는 업체로 선정되더라도 향후 기종 선정에서 유리하게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미 육군이 전장에서 병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은 전장의 지휘관과 병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합전술 네트워크 개발을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ITN이 탑재된 스트라이커 장갑차 시연을 선보이며 이제 병사들은 하차 후 주변 상황을 확인하거나 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는 통합전술 네트워크 서버 및 전장통신용 와이파이 기기 등이 통합 설치되어 있으며 각 병사의 가슴에는 ITN용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어 전장의 지휘관은 ITN을 통해 전장 상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장갑차에서 하차하기 전에 목표는 어디에 서 있고 적은 이곳에 숨어 있다라고 각 병사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병사는 하차한 순간부터 가장 유효한 전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각 병사의 가슴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지휘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뛰어난 판단을 재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되어 전체의 전투 효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시연회에 참가한 잭 시트 중사는 이는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며 와이파이와 무선 통신 전환도 간단하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가자도
이 도구는 새로운 병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와이파이는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차내에서 각 병사의 단말기와 ITN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것이며 하차후에는 단말기는 무선 통신으로 전환됩니다. 미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 선진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극초음속 무기 등 신무기의 도입과 전장의 최전선에서 사용할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와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네트워크 현대화 및 전장 인식력 확장이며 미 육군은 네트워크 현대화에 2021년도에만 17.6억 달러를 투입하고 2022년도에는 약 2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시연한 병사들의 하차 전술은 네트워크의 현대화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차 전술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현대화 외에 무인기 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전력의 충실화와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정리하고 통합하는 정보 처리 기술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전쟁 승패의 관건인 전장 인식력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연은 먼 장래에 실현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현대화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전술 네트워크 기술을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러한 통합전술 네트워크 기술은 이미 2010년대 전반에 개발이 시작되어 지금은 실용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이브리드전의 실용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합전술 네트워크 기술과는 접근법은 다르지만 둘의 공통점은 전장 인식력의 확장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전투를 구현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잠시 영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언급하자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 7월 17일 영국 해병대의 지상전투에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을 포함시킨 하이브리드 전투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개된 훈련 내용은 영국의 해병대가 적 레이더와 미사일 시설을 바다에서 습격하는 것으로 목표 근해를 항해하는 마운트베이 보조 상륙함에서 발진한 UAV인 코브라가 상공에서 정찰하고 무인 수상정 네이비엑스는 해상에서 정찰하며 멜로이 TRV-150에 의해 투하된 수중 무인기 리머스는 바닷속에서 습격 포인트 사전 정찰을 실시하고 이 정보에 따라 사령부는 어떤 경로로 해병대를 목표 근처에 상륙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전한 경로로 무사히 상륙한 부대는 모든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멜로이 TRV-150을 언제든지 태블릿으로 불러들일 수 있으며 부대 상공에는 극히 발견되기 어려운 소형 드론인 안듀릴 고스트가 거의 무음으로 비행해 주변 상황과 적 전력의 정보를 병사들에게 제공하고 지휘부대는 지정된 습격 목표를 파괴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드론이 전장 인식력을 확장함에 따라 사령부는 뛰어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되고 병사는 드론이 수집한 정보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면 위험을 줄이면서 전투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인데 이는 영국 해병대 실험부대의 시범이므로 실전 부대에 보급된 작전 능력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영국 국방부는 해마다 시연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보다 고도의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사막지대에서 하이브리드전을 연구하고 검증하는 그린다저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해병대를 포함한 영국군의 지상 전력이 전장에서 하이브리드전을 실시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지만 영국은 착실히 무인화 기술을 지상전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몇 년 후면 영국군은 엄청난 변모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2 채널이었습니다.